어르신, 왜 아직도 연탄을 나르세요?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할 수 없었던 게 아닙니다.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겁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있었거든요. 그가 매일 새벽지고 올라가는 건 연탄이 아니라 누군가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히 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서울 은평구 달동네에 첫 번째 불이 켜집니다. 박철수 67세.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일어났어요. 겨울이면 더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연탄이 늦으면 집이 추우니까요. 오늘은 영하 15도라고 했지. 거울을 보았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 깊게 파인 주름, 구부정한 허리. 67년을 살아온 흔적들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거리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가로등 불빛만이 하얀 입김을 비추고 있었죠. 철수는 연탄 창고로 향했습니다. 리어카에 연탄을 실었어요. 하나, 둘, 셋. 200장. 하루 배달량입니다. 무게는 약 800kg. 67세 노인이 매일 나르기엔 너무 무거운 무게였어요. 좋아. 출발하자.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바퀴가 얼어붙은 땅 위를 지날 때마다 끼익, 끼익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새벽을 깨웠습니다. 달동네는 계단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끝도 없이 이어진 가파른 계단. 철수는 연탄 20장을 등에 지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한 계단, 두 계단.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면 다시 시작하기 힘들다는 걸 알았거든요. 후. 손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연탄을 나른 흔적이었죠. 누군가는 물었어요. 아저씨, 왜 아직도 이 힘든 일을 하세요? 철수는 그때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연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집, 김순자 할머니 댁이었어요. 87세,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었습니다. 아이고 철수씨, 이 추운데 고생이 많아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쓰세요. 연탄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하나, 둘, 셋. 20장. 할머니가 일주일 동안 쓸 양이었어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아닙니다. 다른 집도 가야 해서요. 철수는 연탄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주세요라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걸요. 고마워요, 철수씨. 정말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철수는 다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집으로 향했어요. 박영의 시댁. 홀로 아이 둘을 키우는 30대 싱글맘이었습니다. 이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3년째 연탄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그저 이렇게만 말했어요. 힘들 때 서로 도와야죠. 하루에 10집. 모두 형편이 어려운 집들이었습니다. 철수는 한 집도 빠짐없이 돌았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해가 떠올랐습니다. 오전 9시. 4시간 동안 계단을 100번도 넘게 오르내렸어요. 철수의 작업복은 땀과 연탄가루로 젖어 있었습니다. 연탄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곳은 달동네 골목 끝 작은 지하방이었습니다. 방은 좁았어요. 사평 남짓한 공간. 창문은 밤만 나와 있어서 햇빛도 잘 들지 않았습니다. 가구라곤 낡은 연탄 난로 하나, 접이식 밥상 하나, 이불 한 채. 그게 전부였어요. 월세는 150만 원. 철수가 한 달 동안 연탄을 날라서 버는 돈과 비슷한 금액이었습니다. 철수는 라면을 끓였어요. 냄비에 물을 올리고 라면 사리 하나를 넣었습니다. 스프는 반만 넣었어요. 남은 반은 내일을 위해 아껴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였어요. 하지만 철수는 항상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인사였을까요? 어쩌면
이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준 모든 것에 대한 인사였는지도 모릅니다. 라면을 다 먹었어요. 국물까지 깨끗이 비웠습니다. 그리고 낡은 시계를 꺼내보았습니다. 오래된 기계식 시계였어요. 청록색과 보라색이 섞인 독특한 다이얼. 뒷면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원히 함께 1994년 5월 20일. 철수는 매일 이 시계를 바라보았어요. 손으로 쓰다듬으며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었을까요?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창밖에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봐. 조심해, 넘어지겠어. 행복한 소리들이었습니다. 철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어요. 좋은 세상이야. 정말 좋은 세상이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왜 우는 걸까요? 행복해서? 아니면 외로워서? 해가 졌습니다. 철수는 불을 켰어요. 그리고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주민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순자 할머니 연탄 20장, 박영애 씨댁 연탄 25장. 이렇게 10집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그 옆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3년 동안 무료 배달 총 37,500장. 누가 봤다면 놀랐을 겁니다. 연탄값만 해도 수천만 원. 월세 150만 원을 내며 지하방에 사는 노인이 어떻게 그런 돈을 쓸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철수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이 정도는 해야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매일 연탄을 나르는 이 노인이 얼마나 큰 비밀을 품고 있는지. 그 비밀은 곧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밤 10시. 철수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 또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거든요. 이불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 되길.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67세 노인의 하루가 이렇게 끝났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달동네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외제차, 번쩍이는 도색, 반짝이는 휠. 골목 주민들이 하나둘 창문을 열고 내다봤어요. 어머, 저게 무슨 차야? 여기 이런 차가 왜 와? 차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내렸어요.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명품 패딩, 새 구두, 그리고 차갑게 빛나는 눈빛. 강민준, 32세. 대형 부동산 개발 회사 과장이었습니다. 이런 곳이 아직도 있다니. 구두가 진흙탕에 빠졌어요. 민준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 짜증나.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어요. 화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달동네 재개발 프로젝트 건물주 면담. 빨리 끝내고 나가야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리어카를 끄는 노인이 나타났어요. 박철수였습니다. 등에는 연탄 20장이 지워져 있었죠. 민주는 철수를 힐끗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관심 없다는 듯이요. 철수가 어느 집 앞에 연탄을 내려놓고 있을 때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아저씨. 철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땀으로 젖은 얼굴, 거친 숨소리. 민준은 그런 철수를 위해서 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이 동네 건물주 아세요?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왜 찾으십니까? 재개발 관련해서요. 빨리 좀 알려주세요. 말투가 차가웠어요. 마치 부하 직원에게 명령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에휴. 민주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니까 이 동네가 발전을 못하지. 철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연탄을 정리할 뿐이었습니다. 아저씨, 나이 드시면 공부라도 좀 하셔야죠. 무식하면. 그 순간 철수가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차갑지도 화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깊은 눈빛.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연탄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민주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쯧. 시간 낭비네. 철수가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보며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네, 팀장님. 저 지금 현장인데요. 철수는 계단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아니, 여기 주민들 수준이 딱 이래요. 연탄 배달하는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건물주가 누군지도 몰라요. 철수의 등이 굳어졌어요. 에휴, 이런 동네는 빨리 재개발해야 됩니다. 비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 연탄이 무거웠습니다. 아니, 연탄이 아니라 가슴이 무거웠어요. 네, 알겠습니다. 서류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건물주들 다 동의했으니까 금방 끝날 겁니다. 전화를 끊은 민주는 차에 올라탔어요. 떠나는 차를 보며 철수는 그제야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하지만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젊은이가 참,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그날 저녁, 철수가 지하방으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쓰레기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철수 씨. 오늘 그 젊은이 봤어요? 네. 쯧쯧.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어도 너무 없어. 사장님한테 뭐라 하던데요?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제가 다 듣고 화가 나더라고요. 철수는 미소 지었어요. 저도 젊을 땐 그랬습니다. 네? 세상을 잘 몰랐죠. 오만했고 교만했습니다. 그러니 그 젊은이도 이해해야죠. 아주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래도요. 너무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철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꺼내봤어요. 영원히 함께 1994년 5월 20일. 30년 전 시계였습니다. 그때 나도 저랬었지. 기억이 떠올랐어요. 30년 전 철수도 오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94년 37살의 박철수.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잘 나가던 사업가였어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비싼 양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골 어머니 댁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어머니, 이런 데서 언제까지 사실 겁니까? 낡은 주택, 연탄 난로, 좁은 부엌. 철수의 어머니는 그곳에서 식당을 하고 계셨어요. 제가 서울에 아파트 하나 구해드릴게요. 이제 그만 올라오세요. 난 여기가 좋단다. 손님들이 있잖니. 에휴, 고집도 참. 그때 어머니가 철수를 바라봤어요.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철수야, 넌 언제 이렇게 변했니? 네?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철수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냥 어머니가 늙어서 이상한 소리를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철수는 그때의 자신이 이해됐어요. 젊을 때는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낮은 곳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어머니, 이제 알았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강민준, 그 젊은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거든요. 저 젊은이도 언젠가 알게 될까? 그 질문이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곧 모든 게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 일주일 후, 달동네 회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설명회래요. 진짜 이 동네가 재개발된대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거야? 회관은 좁았어요. 30명이 앉으니 빽빽했습니다. 앞쪽엔 양복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강민준과 그의 동료들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안개발 재개발팀 과장 강민준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스크린에 화려한 조감도가 떴어요.
반짝이는 아파트, 넓은 공원, 쇼핑몰. 이 동네가 이렇게 바뀝니다. 집값은 최소 3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기요. 이주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 기준에 따라 이주비를 지급합니다.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세대당 평균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2천만 원으로 어디 가서 살라고요? 서울에서 2천만 원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정부 기준이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리 보고 길거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민주는 손을 들어 진정시켰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동의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건물주는 누구예요? 건물주 동의가 먼저 아닌가요? 아, 그거요? 민주는 서류를 뒤적였어요. 건물주는 이미 다 동의했습니다. 한 명만 빼고요. 주민들이 술렁였습니다. 박철수 씨, 여기 계신가요? 뒤쪽에서 천천히 손이 올라갔어요.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 연탄을 나르던 그 손이었습니다. 박철수가 일어났어요. 낡은 작업복, 검게 그을린 얼굴. 민주는 철수를 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아저씨가 건물주세요? 비웃는 듯한 말투였어요. 연탄 배달하시는 분이 건물주라니. 혹시 집 한 채 갖고 계신 거예요? 주민들도 의아해했어요. 웅성웅성. 철수 씨가 건물주라고? 처음 듣는데?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준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어요. 어쨌든 동의서에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어요.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네? 왜요? 이주 대책이 부족합니다. 정부 기준인데 뭐가 부족해요? 주민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차분하지만 확고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이주비 2배를 보상해주세요. 그러면 동의하겠습니다. 회관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2배요? 그게 말이 됩니까? 주민 한 분 한 분이 30년, 40년을 이곳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2천만 원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아저씨,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2배 보상하면 우리 회사는 적자예요. 그럼 안 하시면 됩니다. 네? 무리한 사업이면 하지 마세요.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니, 아저씨 한 분 때문에 이 프로젝트 전체가 무산될 순 없어요. 저 한 명이 아닙니다. 주민 전체를 위한 겁니다. 아저씨가 건물주 전체를 대표하세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앉았습니다. 민주는 화가 났어요. 연탄이나 나르시는 분이 무슨... 아니, 죄송합니다. 실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주민들의 시선이 민준을 향했습니다. 차갑게 변한 시선이었어요. 저 사람 진짜 철수 씨한테 왜 저래? 어쨌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동의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설명회는 어색하게 끝났어요. 주민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할머니 한 분이 철수에게 다가왔어요. 철수 씨, 고마워요. 우릴 생각해줘서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정말 건물 주세요? 철수는 미소 지었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할머니가 갈 곳이 있냐는 거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철수가 회관을 나설 때 민준이 따라 나왔습니다. 아저씨, 철수가 멈춰섰어요. 진짜 2배 보상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아저씨한테 무슨 이익이 있어요? 철수는 민준을 바라봤어요.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이익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제가 높은 곳에 있었다면 주민들이 안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언젠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철수는 천천히 걸어갔어요. 구부정한 허리, 느린 걸음. 하지만 그 뒷모습 이상하게 당당해 보였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대체 뭘 믿고 저러는 거야? 민주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시한 그 노인이 얼마나 큰 비밀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곧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철수는 지하방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창밖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옳은 일을 했을까요?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때가 오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거라는 것을요. 설명의 일주일 후, 강민주는 초조했습니다. 사무실, 민주는 서류를 보고 또 봤어요.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박철수, 그 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프로젝트는 무산됩니다. 강 과장, 어떻게 됐어? 아직 설득 중입니다. 빨리 해. 이번 프로젝트 성사되면 자네 승진이야. 민주는 이를 악물었어요. 꼭 성공시킬 거야. 그날 저녁, 민주는 다시 달동네를 찾았습니다. 아저씨 계세요? 박철수의 지하방 앞이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저예요, 강민준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철수는 문을 열어줬어요. 민준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방은 너무 좁았습니다. 사평 남짓, 낡은 연탄 난로, 김이 서린 창문, 접이식 밥상 하나. 이런 곳에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앉으세요. 민주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철수가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보리차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를 마시며 민주는 철수를 바라봤어요. 연탄가루가 묻은 얼굴, 거친 손, 낡은 옷. 아저씨,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동의서에 사인만 해주세요. 주민들 이주 대책은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절대 승인 안 해줘요. 그럼 저도 불가능합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어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아저씨한테 무슨 이익이? 그때였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말을 멈췄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은 본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요? 이 동네 건물주가 누군지. 민주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이 동네 건물 17채 전부를 소유하고 계시더군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목이 메었습니다. 저희 회사 본사 건물도 아저씨 소유입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거기엔 박철수, 건물 17채, 본사 건물 소유주, 월 임대 수입 약 5천만 원. 그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체 왜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왜 이렇게 사십니까? 연탄을 나르시고, 지하방에 사시고.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가 높은 곳에 있으면 낮은 곳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네? 저도 한때는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로 좋은 차를 타고 높은 빌딩에서 일했죠. 과거를 떠올리는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동네 할머니 한 분이 겨울에 연탄이 없어서 추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순자 할머니였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 친구셨던 분이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할머니는 혼자 가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진 돈이 누군가의 따뜻함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철수는 시계를 꺼냈어요. 영원히 함께 1994년 5월 20일. 이건 제 아내가 준 시계입니다.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 돈은 가져갈 수 없어요. 하지만 온기는 남길 수 있어요. 민주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뭘 한 겁니까? 아저씨를 무시하고, 비웃고, 괜찮습니다. 철수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저도 젊을 땐 그랬으니까요. 정말 괜찮으십니까?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민주는 더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철수는 말없이 민준을 기다려줬어요. 아저씨,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왜 저를 용서하십니까? 철수는 미소 지었어요. 용서가 아닙니다. 그냥 이해하는 겁니다. 젊을 때는 다들 그러니까요. 민주는 고개를 들었어요. 저 회사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주비 2배 보상으로요. 정말입니까? 네. 안 되면 제가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철수는 놀랐어요. 그럴 필요는 아닙니다. 이게 맞는 일입니다. 민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떠난 후 철수는 홀로 앉아 있었어요. 시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한 명이 변했어요. 당신이 말한 대로 온기가 전해졌나 봅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어요. 대신 달동네를 찾았습니다. 가파른 계단, 숨이 찼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수를 만나야 했거든요. 아저씨, 철수가 연탄을 나르고 있었어요. 등에 20장을 치고 느리지만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준은 연탄 몇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어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이게 이렇게 무거운 거였어요? 처음엔 다들 그렇습니다. 둘은 함께 계단을 올랐어요. 한 계단, 두 계단. 민준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아저씨, 이걸 매일 하신 겁니까? 30년 동안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존경심이 가슴을 채웠거든요. 할머니네 집 앞 연탄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주는 허리를 폈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아이고, 철수 씨. 오늘은 도우미도 데려오셨네요? 네, 오늘부터 함께 일합니다. 잘생긴 청년이네. 고마워요. 아닙니다. 내려오는 길. 민준이 물었어요. 아저씨,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성함이 박철수 씨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혹시 30년 전에 건설 회사를 하셨나요? 철수가 멈춰섰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 아버지 이름이 강동철입니다. 철수의 눈이 커졌어요. 동철? 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30년 전 사업 실패로 죽으려고 했을 때 어떤 분이 구해주셨다고. 철수의 손이 떨렸어요. 그분 이름이 박철수라고 하셨습니다. 30년 전 눈 내리는 밤이었어요. 철수는 회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다리 밑에 쓰러진 남자를 발견했어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남자는 의식이 없었어요. 철수는 그를 업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죠. 남자는 깨어났어요. 강동철이었습니다. 당시 35세.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은 상태였어요. 왜 절 구해주셨습니까? 당연한 일 아닙니까? 저는 이제 죽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철수는 주머니에서 돈 봉투를 꺼냈어요. 많지 않지만 새 출발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제가 받은 것을 이제 나눌 차례입니다. 도움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니까요. 1년 후, 동철은 사업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철수를 찾아왔을 때, 철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철수는 눈물을 닦았어요. 당신 아버지, 잘 계십니까? 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다행입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 은인을 꼭 찾아야 한다고. 하지만 이름만 알고 연락처를 몰라서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설마 그분이 아저씨실 줄은.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철 씨 아들이 당신일 줄은. 둘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아버지께 연락드려야겠어요. 그러세요. 민주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 은인. 찾았어요. 한 달 후, 달동네 회관에 다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세안개발 대표가 직접 왔습니다. 주민 여러분, 박철수 사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모든 분들께 이주비 2배를 보상하겠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와, 정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주민들은 울며 웃었습니다. 철수 씨, 정말 고마워요. 당연한 일입니다. 뒤쪽에 민준과 그의 아버지 강동철이 서 있었어요. 동철은 철수를 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정말 당신입니까? 동철 씨, 30년 만에 재회였어요. 둘은 포옹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0년 동안 찾고 싶었습니다. 저야말로 당신 아들 덕분에 다시 사람을 믿게 됐습니다. 민준이 다가왔어요. 아저씨, 아니 사장님, 그냥 아저씨라고 부르세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왜요? 사회복지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저씨처럼은 못하겠지만 낮은 곳에서 함께 걸어보려고 합니다. 철수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하실 겁니다. 당신은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5시, 철수는 여느 때처럼 연탄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민준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무겁습니다. 괜찮습니다. 배우려면 무거운 것부터 들어야죠. 둘은 함께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계단을 올랐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어요. 민준 씨. 네.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자는 높은 곳에 오르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제가 배운 건 진짜 부자는 높은 곳에서 내려와 낮은 곳에서 함께 걷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두 세대가 함께 걷기 시작한 아침이었어요. 박철수 67세, 30년 동안 연탄을 날랐던 노인. 그는 높은 곳을 버리고 낮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한 젊은이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그 젊은이는 다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온기는 이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한 사람에서 다음 사람으로 끝없이 이어지며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인생 낙원이었습니다.